여러분, 가을 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시원한 꽃게탕, 그리고 알이 꽉 찬 암꽃게장이 아마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가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가을에 잡히는 꽃게가 봄에 잡히는 꽃게보다 훨씬 귀하고 또 건강에도 더 좋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제철이라 맛있다는 이유를 넘어서 그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꽃게의 놀라운 건강 효과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이번 주 식탁에는 반드시 꽃게가 올라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꽃게는 예로부터 바다의 귀한 선물로 불려왔습니다. 살이 꽉 차고 맛이 좋을 뿐 아니라 단백질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몸을 보하는 데 으뜸이라 했죠. 하지만 오늘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보양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질환 예방과 건강 유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가을철 꽃게는 겨울을 나기 위해 살과 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영양가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먼저 꽃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기 부담스러운 시니어들에게 꽃게는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약해지기 쉬운데 꽃게를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100g당 단백질 함량이 꽤 높아 고기 못지않은 든든한 단백질 식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연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꽃게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고 감염을 막아주며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을철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톡감에 쉽게 걸리시는 분들에게 꽃게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도 풍부합니다. 뼈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꽃게를 껍질째 먹는 꽃게튀김이나 조림 요리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는데 꽃게를 꾸준히 드시면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데 보탬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보통 등푸른 생선에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꽃게에도 일정량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흔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꽃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분, 바로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게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인데 체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꽃게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옛날에는 버려지던 껍질에서 이 성분을 추출해 지금은 건강보조제 원료로도 널리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보조제를 사 먹지 않아도 꽃게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키토산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빈혈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니어분들 중에는 철분 부족으로 어지럼증이나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꽃게에는 철분도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꽃게는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주고 아연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며 칼슘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메가-3로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에 키토산으로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잡아주고 철분으로 빈혈을 예방하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식품입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만 먹기엔 너무나 아까운 보물 같은 존재죠. 꽃게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꽃게탕과 게장은 뭐가 다를까? 나이가 많은데 꽃게를 먹어도 괜찮을까? 오늘은 이런 생활 속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게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한두 마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체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통풍 환자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게에는 퓨린 성분이 많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꽃게탕과 간장게장 어느 쪽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꽃게탕은 뜨거운 국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단백질과 무기질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장게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 혈압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니어분들께는 꽃게탕처럼 가볍게 조리된 형태가 더 알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꽃게를 드실 때 살만 발라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도 함께 드시나요? 사실 꽃게의 진짜 힘은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게 껍질에는 키토산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통째로 튀기거나 갈아서 가루 형태로 활용하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꽃게 껍질을 말려 가루로 빻아 아이들 반찬에 살짝 뿌려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게 껍질은 영양 덩어리였던 거죠. 다만 이 역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꽃게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찜, 탕, 조림, 튀김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꽃게를 찔 때 단백질과 무기질 손실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반면 튀김은 맛은 좋지만 칼로리가 높아지니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죠. 간장게장은 발효 과정에서 풍미는 깊어지지만 나트륨이 많아 혈압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생각한다면 꽃게찜이나 꽃게탕이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게를 먹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알을 가진 암꽃게냐, 살이 꽉 찬 숫꽃게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을철에는 암꽃게가 알이 가득 차 있어 맛이 진하고 봄에는 숫꽃게가 살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알을 즐기고 봄에는 담백한 살을 즐기는 것이 제철을 맞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내 나이에도 꽃게를 먹어도 괜찮을까? 입니다. 정답은 적당히 먹는다면 오히려 권장된다입니다. 다만 통풍, 신장질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게 껍질보다는 살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게장은 드시더라도 한두 마리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꽃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꽃게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게를 드실 때는 무, 배추, 미나리 같은 채소와 함께 끓이면 소화를 돕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꽃게탕에는 늘 채소가 함께 들어갔던 겁니다.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보관법을 말씀드릴게요. 꽃게는 잡히자마자 바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손질한 뒤 냉동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 자체의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되어 맛과 영양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냉동 보관 후에는 오래 두지 말고 가급적 2주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꽃게는 단순히 제철 음식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스며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서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꽃게를 중요한 식재료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민들은 봄과 가을에 꽃게를 잡아가 염장하거나 말려두고 흉년에 대비하는 귀중한 저장식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두거나 장에 담가 오래 보관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간장게장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꽃게는 제사상에도 자주 올랐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제철 꽃게를 삶아 올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바다의 풍요로움을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꽃게를 발라 먹으며 웃고 떠들던 장면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꽃게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꽃게탕은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 덕에 해장 음식으로도 유명하고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남녀노소가 즐기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게장 때문에 밥 한 공기 더 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팝상 위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블루크랩, 킹크랩, 스노우크랩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게가 소비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꽃게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풍미가 진하고 국물 맛을 내는데 최적이라 한국인의 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꽃게를 튀김으로 즐기고 중국에서는 매콤한 소스에 볶아내는 요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같은 게라도 문화권마다 다른 방식으로 요리되며 사랑받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차팍적인 이야기도 하나 해볼까요? 꽃게는 영어로 스위밍 크래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뒷다리가 노처럼 생겨 헤엄을 아주 잘 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꽃게는 헤엄치는 능력이 좋아 바다 위를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아 옛날 어부들은 계절과 조류, 바람을 철저히 살펴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꽃게의 껍질은 단단하지만 껍질을 벗는 탈피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꽃게를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부르며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별미로 꼽힙니다. 여러분, 꽃게를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꽃게탕을 나눠 먹던 저녁 식탁이 떠오를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간장게장을 밥 위에 올려 뚝딱 해치우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삶과 기억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꽃게는 바로 그런 음식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꽃게가 가진 영양과 효능, 그리고 생활 속 궁금증과 주의사항, 나아가 역사와 문화적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꽃게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 가을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모습의 꽃게가 오르게 될까요? 시원한 꽃게탕으로 가족과 함께 나누실 수도 있고 짭조름한 간장게장으로 밥 한 공기를 더 즐기실 수도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한 끼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편안히 귀는 열어두세요. 건강과 지혜가 흐르는 오디오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꽃게에 얽힌 여러분의 추억이나 건강 정보에 대한 궁금증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